소신 발언하자면 저희 삼성 로고, 개인적으로 이 로고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대요. 여러분들 갤럭시 언팩 보셨나요?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Z 폴드, Z 플립 제품이 너무 궁금해서 지금 삼성 매장에 체험해보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폴더블 제품을 처음 만져보는데요. 제가 폴더블 폰 뉴비로서 첫 만남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폴드는 이거였어요. 진짜 두껍고 나 힌지예요 하고 보여지는 이 힌지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얇아졌다? 갤럭시 S27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사람들. 그리고 또 바로 직전작에 비해서도 엄청 얇아졌어요. 이래서 이번 Z 폴드 제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갤럭시 Z 폴드 제품 두께가 얼마나 얇은지 비교해보려고 제가 PD님 휴대폰 잠시 빌렸는데요. 한번 비교해볼게요. 8.1로 측정이 되는데 실제로 갤럭시 Z 폴드 제품은 4.2mm라고 해요. 근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접었을 때 두께감이 어떤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접으면 사실 두 개가 있는 건데도 그렇게 두껍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대보면 비슷하다 싶긴 해요. 무게도 한번 비교해볼게요. 진짜 조금 더 무겁기는 한데 사실 3배의 화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무게라는 게 삼성 미쳤다, 일냈다 싶습니다. 이렇게 멀티태스킹 기능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세팅이 다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 큰 화면에 3분할로 제미나이랑 삼성 노트, 캘린더가 다 열려 있어요.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과 비주얼 AI 활용해서 기능들 체험해 볼게요. Z 폴드로 원하는 부분을 촬영을 하고 이 새는 이름이 뭐야? 큰부리 새의 일종인 토코투칸이네요. 큰부리가 정말 인상적이죠? 이 새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삼성 노트에 저장해줘. 토코투칸은 투칸 종류 중 가장 큰 새로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내용은 삼성 노트에 저장해드렸어요. 삼성 노트에 바로 연동이 돼서 그 내용이 실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국내에서 이 새를 직접 볼 수 있는 장소를 좀 알려주겠니? 국내에서 토코투칸을 볼 수 있는 곳은 서울대공원입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 1시에 서울대공원 가는 일정 삼성 캘린더에 기록해줘.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대공원 가는 일정을 삼성 캘린더에 추가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캘린더에 반영이 됐어요. 이것도 되게 좋은 점이 원하는 내용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베젤 바깥쪽 부분에도 컬러가 꼼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통일감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초창기 폴드 때는 화면이 좀 작아서 그런지 나 베젤이에요 느낌이 있었는데 꽤 얇아졌네요. 이번에 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컬러 같은데요. 블루 섀도우 컬러, 실버 섀도우, 제트 블랙, 그리고 삼성 공홈이랑 강남점에서만 볼 수 있는 민트 컬러예요. 이게 실버 섀도우랑 민트 컬러인데요. 실버는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버 컬러인데 약간 흰빛이 좀 섞인 밝은 느낌? 칙칙하지 않은 은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트 컬러는 실버보다는 빛이 좀 덜 반사되는 느낌이 있고 각도에 따라서 조도가 좀 낮아졌을 때 컬러가 돋보이고 평상시에는 그냥 실버라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색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도가 너무 눈에 띄지 않아서 오히려 호불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언팩 보면서 제일 기대했던 컬러는 블루 섀도우 컬러였는데 실제로 제품 봤을 때 생각보다 고급지게 빠졌어요. 지금 매장 와서 실제로 보니까 민트 컬러도 눈에 좀 밟힙니다. 그리고 제트 블랙, 저는 이 갤럭시 특유의 무광 처리가 극호예요, 극호. 사실 제가 이름을 다시 명명한다면 매트 블랙? 지문 덜 남고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블랙 컬러여서 나는 컬러감 있는 거 싫다, 그냥 무난하게 오래오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임 없이 제트 블랙 컬러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삼성 하면 떠오르는 블루 섀도우를 제 원픽으로 뽑아볼게요. 근데 진짜 그립감이 좀 좋아졌어요. 각진 느낌이 오히려 손에서 안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외부 디스플레이가 풀스크린으로 된 게 가장 큰 혁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스크린이 커졌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졌고요. 일단 보기에도 외적으로도 깔끔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Z 플립 제품을 실제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건 처음인데 이 힌지 부분 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좋은데요? 이렇게 잡았을 때 뒤에 거슬리는 거 없는 딱 깔끔한 일체감이 느껴져서 좋고요. 괜찮은데요? 제가 폴더블 폰에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생각보다 더 깔끔한 디자인이라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약간 소신 발언하자면 저희 삼성 로고, 개인적으로 이 로고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대요. Z 플립 제품 쇼츠로 호다닥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코랄 레드 컬러, 블루 섀도우 컬러, 무난함의 끝판왕 제트 블랙, 삼성 공원과 삼성 강남점에서 볼 수 있는 민트 컬러. G 폴드도 그렇고 G 플립도 그렇고 생각보다 민트 컬러가 실물 봤을 때는 더 끌리는 컬러긴 한데요.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코랄 레드 컬러예요. 근데 코랄이 생각보다 코랄보다는 레드에 가까운 컬러고요. 퍼스널 컬러에 비유를 해드리자면 이 부분은 봄웜톤에 좀 가깝고 여기는 핑크피치 도는 좀 그런 컬러더라고요. 제가 또 여름 쿨톤이거든요. 살짝 거리가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Z 플립은 접으니까 작아져가지고 한 손에 4개를 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른 컬러들이 컬러 포인트가 확실해서 저는 플립 구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채도 있는 민트나 코랄 레드 추천드려볼게요. 하지만 제 원픽은 Z 플립, Z 폴드 둘 다 블루 섀도우입니다. 제가 삼성 매장에서 Z 폴드 7, Z 플립 7을 실제로 살펴보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더 얇고 가벼운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갤럭시 AI와 폴더블 폰이 어떻게 만났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제품들을 만나보기 전에 조금 더 기대했던 거는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던 갤럭시 Z 플립 제품이었는데요. 실제로 만져보니 이 Z 폴드 제품의 만족감이 너무 높아서 폴드 제품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매장에서 체험해보면서 인상 깊었던 건 2가지였고요. 제가 폴더블 폰을 실제로 처음 사용해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탱크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재폰이라는 약간의 오명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한 손에 들어오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냥 넓은 화면을 보는 게 좋은가 2가지 포인트를 두고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번에 실제로 만져보니까 제 휴대폰보다도 이 갤럭시 Z 폴드 7이 더 얇더라고요. 이번 갤럭시 Z 폴드 7 모델은 접었을 때 8.9mm, 펼쳤을 때는 무려 4.2mm로 접힌 상태 기준으로 전작보다 3.2mm나 줄어들었고요. 이게 손에 들고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10g 차이도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 무려 24g이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선택지를 두고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2가지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품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얇아야 되는 포인트가 손에 잡히는지도 중요하지만 따로 가방이 있을 때가 아닐 때는 앞주머니나 뒷주머니에 그냥 무심하게 꽂고 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던 그 갤럭시 폴드는 절대 제 주머니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께와 무게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폴딩한 상태여도 뭐 앞주머니, 뒷주머니 상관없이 제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얇기여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얇은 제품을 보니까 제가 들었던 약간의 걱정은 배터리 용량이 좀 작아서 자주 충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제 편견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타사 제품보다 1200mAh나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일반 파형 스마트폰 중에 좀 크기가 큰 갤럭시 S25 울트라 제품이 5000mAh인 거에 비하면 꽤 비슷한 용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얇기에 그 정도의 배터리 용량? 삼성 기술력 대단하다.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얇은 두께와 더불어서 또 다른 인상 깊었던 점은 큰 화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멀티태스킹 기능이었는데요. 특히 이 AI 어시스턴트랑 다른 어플들을 한 화면에 띄워놓고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되게 신기하고 실제로 사용할 때 유용하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화면이 크다 보니까 제가 어플을 뭐 왔다 갔다 하거나 창 크기를 조정해가면서 확인할 필요가 없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체험하면서 인상 깊었던 건 이렇게 2가지고요. 제품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원 UI 8과 안드로이드 16이 탑재되었고요. 제품 프레임에는 아머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이 되었고요. 워낙 유명하죠. AI 기능을 활용한 사진 편집 기능이나 번역, 글쓰기 도구 이런 것들은 워낙 이 삼성 갤럭시가 잘 해오던 건데 이 큰 화면, 하드웨어랑 같이 결합해서 더 그 활용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접히는 부분의 내구성이 참 중요할 텐데 아머플렉스 힌지가 적용이 돼서 이 부분을 또 신경 썼다고 합니다. 사실 이 폴더블 제품에서 중요한 부분이 디스플레이죠. 고릴라 글래스 세라믹2가 전면 디스플레이, 후면 디스플레이 모두에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대 갤럭시 폴드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큰 화면에 다이나믹 올레드 2X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제 너무 당연한 스펙인 최대 120Hz의 동적 주사율이 적용되었다고 해요.
폴더블 제품이 일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편견도 꽤 부섰습니다. 게다가 퀄컴 스냅드래곤 8 볼 갤럭시 칩셋이 탑재되어서 CPU는 38%, GPU는 26%의 성능과 효율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Z 폴드 제품에 카메라가 3개 달려있는데 매장에서 이 주력 카메라의 2억 화소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멀리서 풍경을 찍은 사진을 제가 실제로 엄청 많이 확대를 해봤는데 잎사귀 풀 하나하나 사람들 옷 구겨진 모습 이런 것까지 다 선명하게 안 깨지고 보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무래도 화면이 크니까 좀 눈에 띌 텐데 프로비주얼 엔진이 탑재가 돼서 고해상도 사진이나 야간 촬영할 때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봐야 될 제품이 있죠. 갤럭시 Z 플립 7 제품도 살펴볼게요. 이 Z 플립 7은 제가 꽤 기대했던 제품 중 하나인데요. 플립 같은 경우에는 셀카 찍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너무 좋은 제품이었잖아요. 전면 디스플레이가 Z 플립 7에서는 엄청 커졌거든요. 그래서 촬영뿐만 아니라 여러모로의 활용성이 확 높아졌습니다. 특히 AI 기능과 결합하면서 그 활용도, 그 역할이 더 많아졌다고 느꼈어요. 전면 디스플레이, 이 플렉스 윈도우가 4.1인치 화면으로 커지면서 그 활용도가 엄청 높아졌고요. 베젤도 되게 얇아졌어요. 카메라 섬 주변과 프레임까지의 이 간격이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도 6.9인치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 플립 제품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후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이렇게 두고 촬영하거나 세워놓고 후면 카메라로 촬영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뭐 휴대폰 사용을 하려면 결국 열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화면이 작으면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초창기 플립 모델들은 결제가 가능하다거나 특정 기능들, 위젯만 활용이 가능했었는데 AI 어시스턴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작은 화면이 가지는 한계가 많이 극복이 되었다. 꼭 우리가 어플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지 않아도 어시스턴트가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들을 바로바로 반영을 해주니 커버 디스플레이랑 갤럭시 AI의 만남이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또 플립 제품이 어딘가에 세워둘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전면 디스플레이에서도 화면을 띄워두고 제미나이랑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니 약간 화상회의하는 기분? 진짜 AI 어시스턴트랑 대화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미나이야, 오늘 내 목걸이 어때? 오늘 의상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 오늘 이 목걸이 했는데 골드 귀걸이 할까 실버 귀걸이 할까? 목걸이가 실버 색상이니까 실버 귀걸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옷 사러 갈 때 얘 데려가야겠는데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 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태워놓을 수 있으니까 갈아입고 나와서 보여주고 조금만 있어봐 하고 또 보여주고 이러면 되겠는데요? 역대 Z 플립 모델 중에서 가장 얇은 초박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접었을 때는 13.7mm, 펼쳤을 때 두께는 6.5mm더라고요. 또 역대 Z 플립 중에 가장 긴 배터리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4300mA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서 사실 아까 폴드 제품이랑 거의 유사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사용 시간이 늘어난 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Z 플립 제품 하면 카메라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총 2개의 렌즈가 달려있는데요. 50메가픽셀의 광각 카메라, 12메가픽셀의 초광각 카메라 2개가 달려있고요. 플렉스 모드, 즉 접어놓은 상태에서 프리뷰를 보면서 이 좋은 카메라로 셀카 촬영도 가능하고 타이머 설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두는 부분이 칩셋일 것 같은데요.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되어서 갤럭시 AI랑 어떻게 잘 동작이 되는지는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Z 폴드 7, Z 플립 7을 폴더블 폰 뉴비 입장에서 좀 설명드려봤는데요. 오늘 매장에서 짧게 체험을 해보긴 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이 두 제품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이 폴더블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나중에 올라올 실사용기 영상도 기대해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